안녕하세요. 부동산 창업 실전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부동산 창업 운영 실전 가이드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사무소를 개설해야 되고 또 개설한 사무소를 인허가기관에서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익 구조와 또 왜 공동중개를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지 공동중개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번 강의에 아마 포함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개업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내가 취득했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도 아까 경매 공부를 추천드렸잖아요. 경매 공부를 추천드렸는데 아까 토지는 싫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공법 실력을 한번 시험 끝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공법에 보면 주택이 네. 어떻게 나누냐면요. 단독주택하고 네. 공동주택하고 나뉩니다. 네. 단독주택은 독중가공.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외우셨나요? 단독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 네. 다가구주택, 공관. 네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연세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여기서 네. 연세,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을 합쳐서 현장에서는 빌라라고 부르죠. 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8개죠. 네. 거기에다가 보세요. 토지 있죠. 상가 있죠. 공장 있죠. 부동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는 이 부동산이 결정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주력 부동산, 내가 진짜 집중해서 거래할 부동산이 결정돼야지만 이게 이제 상가도 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개설을 하고 중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왜냐?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내가 30평대 살면 그 아파트 단지에 30평대가 있으면 하나만 보여줘도 구조를 알아. 그죠? 뭐 24평이면 24평 하나만 보여줘도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안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권리 분석이 일단 편해. 네. 그냥 하나 딱 열어놓으면 아파트 열어보니까 근저당 하나 있어. 그럼 이것만 잘 주의하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거 가면 복잡해지거든, 권리가. 왜냐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가니까 여러 주택이 살아. 그것까지 다 설명해야 돼. 뭐 보증금, 월세, 뭐 내가 구해 사는데 거기에 보증금, 월세까지 다 설명해야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뭐 경계까지 해가지고 다 분석해줘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1층 이제 지나다니면 이제 보세요. 중개사 자격증 때문에 내가 중개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층 딱 보시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아파트 단지의 1층. 신규 아파트 단지 1층. 단지 상가. 상가 보면 네. 다 공인중개사예요. 네네. 왜냐면 주변에 대형 이런 상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가면 이마트, 조금 가면 백화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이래서 사장님이 뭔가를 중개를 하겠다 그러면 주력 부동산을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면 아파트, 뭐 빌라면 빌라 이렇게가 아니라 아파트, 빌라, 상가 그렇죠. 이렇게만.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자, 주력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는 빌라 지역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는 상가가 있어. 네. 그죠? 네. 그러면 아파트도 해볼 수도 있고 상가도 해볼 수도 있고 네. 빌라나 단독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을 이런 지역을 선택하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럭키한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있는데 길 건너에 있는 빌라는 단독해서 와. 상가로 할 수 있어. 여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는 또 학번이 이렇게 선언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여기는 선호된 지역이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경험칙상 보면 내 주력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80% 정도 이상은 계약서 찍더라고요. 네. 나머지 빌라. 그 대신 경험을 쌓지. 빌라도 할 수 있고 단독도 할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부동산의 흐름은 똑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흐름이 똑같고 계약서 쓰는 과정까지 1,000만 원짜리든 100억짜리든 똑같은 절차에서 계약을 진행돼. 똑같아. 근데 이제 세부 사항들이 달라지는 거야. 주의 사항들. 권리 그 분석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이제 주력 부동산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지역을 선호해서 주력 부동산 하나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자금력을 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금력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보통 1층이 보증금 2천 정도에 월세 한 100만 원 전후 합니다. 네. 신규 아파트. 아무리 뭐 신규 아파트에 여러 군데 부동산이 들어갔어도 보증금 한 3천에 250만 원 정도 해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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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세 이거 이제 계약하실 때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장님 월세 250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한 건만 원 월세 250만 원 내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파트 하나가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지금 그 자리 네. 거군요. 제가 중개사무소 아파트 단지 1층을 비교 분석해보니까 1층에 요거보다 작은 거 한 6평 정도 이게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6평 정도예요 보통 사무실이. 그러면 3천에 한 25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신규는. 우측은 2천에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입니다. 이 250만 원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근데 보통 거래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 사장님 한 건만 하면 250만 원. 왜냐면 요즘에 20평대가 한 12억에서 15억 하잖아 평균. 그럼 0.6%로 수수료율이 조정인데 한쪽만 받아도 720만 원인데 양쪽 받으면 1,400만 원? 자 250만 원 떼고 못 빼고 한 1,000만 원 가져가. 할만하죠? 이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금력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없는 부동산은 없을 거예요.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하면 안 돼도 시설비 정도는 받습니다. 2천 정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데는 그러니까 화곡동 되게나 빌라만 많은 데 빼고는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기본이 3,5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2천에서 3천 정도. 그래서 시작을 해서 올라갑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2천에서 3천 정도의 자금력이 기본적으로 3천이면 2천이면 최소 5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력을 준비가 되면 뭐 1억 제가 아는 분은 1억짜리 들어가셨어요. 1억. 권리금요? 네. 권리금 1억이요. 권리금 1억짜리를 들어가. 1억짜리를. 1억짜리.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요? 완전 근데요? 좀 고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왜냐면 나중에 갈 때는 1억 받을 수 있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아시는 분이 젊은 친구인데 공인중개사하고 행정사를 같이 취직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 하려고 이제 젊으니까 자금력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권리금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좀 마음에 들어서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다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 자꾸 그 권리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그래서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개업을 포기하고 행정사를 했어요. 개업을 했어요. 그것도 자금력이 되게 해요. 왜 이 자금력이 필요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공동중개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공동중개위에서 살아가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잘하는 지역이에요. 사장님이 가장 잘하는 지역. 왜냐면 부동산은 보세요. 들어오시잖아요. 물건을 구하러 매매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러면 요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온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근데 물어보세요. 아, 여기 학군이 어떻게 돼? 딱 이렇게 물어. 물론 내가 사무소를 개설하면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면서 중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내가 중개를 하고 하려면. 또 앉아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섭렵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지역이야. 관심이 있던 지역.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해서 투자 지역이야. 그러면 뭘 얘기하면 뚝뚝뚝 나와. 여기서 여의도 가려면 버스 몇 번 타야 돼.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버스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다 붙여놨어. 여의도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어떤 분은 팩스 보내려고 와요. 네. 복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아침에. 그러면 붙여놨어, 나는. 복사 1,000원, 팩스 1,000원. 받아요. 왜냐면 공짜로 해주면. 물론 이 지역, 이 내가 거래하는 지역의 바로 뒤에 살아. 물건 소유주야. 그러면 약간 무료로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많은 것을 좀 아는 지역으로 가면 내가 거래하기가 되게 편하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사무소를 개설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사무소 계약 체결할 때도 자, 내가 잔금을 결정할 때 자,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잔금일을 잘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는 부동산, 신규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있는 부동산을 거래를 해. 그러면 잔금 날짜와 계약 날짜를 맞추면 되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실무교육 받으시고. 실무교육은 4, 8, 30이니까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되죠. 32시간이니까 32시간 미만으로 받으시면 되니까 28시간 이상에서 그러면은 그거 맞추시면 되고 개설 등록이 있어요. 또 끝나면 개설 등록은 보통 일주일 잡는데 한 2, 3일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맞춰가지고 잔금을 딱 해가지고 개업일을 맞추시면 되고 신규는 인테리어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맞추시면 인테리어는 간판 달고 도배하고 뭐 페인트를 칠은 도배하고 책상 들여놓고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들여놓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2, 3주 잡으면 넉넉 잡고 그거에 맞춰서 잔금 날짜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돼요. 자,